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은 전당을 이끌어 신시대 당건설의 새롭고 위대한 공정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으로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계열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 국면 힘써 열어가자 습금평 종석의 올해 국정운영 실기에서 오늘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을 더 강하고 힘있게 건설해야 할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정책 이익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우리나라 산업 혁신 활력이 일찍 높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신주 21호 우주 비행사 승무조가 우주에서 귀환한 후 5일 매체와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계열보도 활력중국 조사연구행 오늘에는 소주시에서 어떻게 과학연구 인재를 산업 일선에 투입시켜 기업 발전의 난관을 돌파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일본 정부의 재군사화 과정이 지역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에 해에 중국 공산당은 창건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은 멀리 내다보며 기치를 높이 들고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 전당을 이끌어 신시대 당건설의 새롭고 위대한 공정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습금평 당건설 사상으로 미래의 항로를 제시하며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00년 대당이 혁명의 실현 속에서 더욱더 강하고 힘있게 성장했습니다. 계열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 국면을 힘써 열어가자 습금평 종석의 올해 국정운영 실기에서 오늘은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을 더 강하고 힘있게 건설해야 할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역사가 새롭고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서는 시각, 리상과 사명을 향한 굳은 결의를 바탕으로 꾸준히 분투해온 위대한 정당인 중국 공산당은 10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대회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습금평 종석이가 7일 훈장 획득자들에게 자리로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뜨겁게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공훈 당원들은 인민 속에서 나오고 인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인민에 의하여 공훈을 세웠습니다. 100년 대당은 당과 인민의 사업에 걸출한 기여를 한 공산당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훈장은 반석 같은 초심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습금평 종석이는 아래와 같은 6가지 방면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총화했습니다. 첫째, 진리를 추구하는 견강한 의지로 시종 정확한 전진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둘째, 인민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시종 튼튼한 토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역사적 사명을 용감하게 담당하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넷째, 발전의 조류에 순응하고 시종 시대의 앞장에 나서야 합니다. 다섯째, 용감하고 영원하게 투쟁하고 시종 필승의 신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체 건설을 중시하고 시종 생기와 활력으로 충만돼야 합니다. 상술한 6가지 특성들은 중국 공산당이 왜 이처럼 우수할 수가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핵심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제와 결부하여 당의 우수한 특성을 끊임없이 발扬하고 우리 당이 영원히 변색되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시종 강대한 창조력, 응집력, 전투력을 구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우선 당을 다스려야 하며 당이 흥기해야 비로소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응집해 추동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 전국 강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하여 15차 5기년 전망계획의 훌륭한 첫 시작을 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mol한 이익과 관계되며 그 의의 또한 아주 중대합니다. 올해 1월 습금평 종석에는 성부급 주요 지도간부 당의 20기 사중전원회 정신 학습관철 전문양성반 개강식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계획 시기의 목표와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려면 반드시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우리 당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진력해야 합니다. 당정에서는 올해 전당 내에서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양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당원 간부, 특히 지도 간부들이 인민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실천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견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줄곧 지적관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며 일련의 심오한 사유와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방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총석에는 몸소 실천하며 솔선수범해 전당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당계획 시작이라는 이 중요한 해에 습근평 총석에는 전당 내에서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양을 전개하고 추진할 데 대해서 포치했습니다. 이는 광범한 당원 간부들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한 차례의 중요한 교정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 성과를 취득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세울 것인지, 누구에 의거해 성과를 취득할 것인지 등 근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천과 담당의 자세로 중국식 현대화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음력설 연휴가 금방 끝나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양이 전당 내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습근평 총석에는 국내 시찰과 주요 회의에서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데 대해서 수차 강조하고 전당 내에서 학습교양을 전개하는 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종 인민을 최우선적 위치에 놓아야 하며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실적을 창조해야 합니다. 총석의 지도 아래 각지 각부는 당을 공공의 이익으로 세우고 인민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전반적인 요구로 삼아 학습, 점검과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수단으로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교양을 알심들여 조직 시행함으로써 15차 5기년 전당계획의 좋은 출발과 착실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7월 30일 습근평 총석에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정확한 지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교양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각 급지도 간부들은 더욱 고무되고 향상하는 정신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업적을 지속적으로 창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은 영원히 진행 중입니다. 새해 초 습근평 총석에는 20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통해 더 높은 기준과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사업을 추진해 15차 5기년 전망계획의 목표와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견고한 보장을 제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총석에는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분투에 대해 5가지 반드시라는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기준과 보다 실질적인 조치에서 꾸준한 추진까지, 이는 우리 당이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과 자아혁명을 추진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자신감을 전했습니다. 7월 25일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전국 규율검사 및 감찰기관의 감독검사 및 심사조사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통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감찰 및 검사기관은 문제단서 127만 4천 건을 처리했으며 53만 8천 건을 기소하고 41만 2천 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중 성부급 이상 간부 50명이 기소됐고 성부급 이상 간부 7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련의 데이터는 우리 당이 반부패 투쟁을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명한 태도와 강력한 행동을 잘 보여줍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7월 30일 회의를 소집해 올해 10월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중공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 사업보고를 하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에 있어서의 여러 중대한 문제를 연구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시점에 서서 당의 20기 5중 전원회의는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노정에서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이 효과적일수록 경제사회 발전 보장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올해 들어 습근평 총석에는 여러 중요한 회의에서 당의 지도와 당 건설 강화 문제를 강조하며 우리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며 당을 흥하게 하고 당을 강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를 부단히 개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지방고찰시 총석에는 여러 차례 당과 군중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기층 당 건설 사업을 직접 살펴보고 지도했습니다. 총석에는 우리 촌을 고찰하면서 우리 촌 당 조직이 당 건설의 인도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하고 기층의 부담을 계속 줄이며 촌 간부들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인민을 섬기고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촌 당지부는 총석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거주하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습근평 정책의 지도 아래 우리 당은 시대와 더불어 당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며 신시대에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막스주의 집권당 건설의 법칙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끊임없이 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리론이 필요하고 반드시 리론이 만들어질 시대이며 사상이 필요하고 반드시 사상이 생겨날 시대입니다. 18차 당대회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는 어떤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집권할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지라는 중대한 시대 과제를 둘러싸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부흥시키고 강화하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6월 전국 당건설 사업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관철을 위한 사포치를 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14가지 견지라는 명확한 이념을 제시했으며 내포가 풍부하고 체계가 은밀하여 중대한 시대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이하여 당좌이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고 의의가 심원하며 새로운 노정에서 100년 대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며 당을 흥기시키고 당을 강하게 하는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기치는 시대를 이끌고 사상은 미래를 제시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105년의 분투노정을 거쳐온 중국공산당은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전국 강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해 새로운 역사적 휴양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세금 수입 수치가 보여준 데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 발전 지원 정책에 의한 감세와 비용 인하 및 세금 환급 금액은 1조 9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이익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전통산업의 전환이 가속화됐으며 신흥산업의 증가세가 강력해 혁신 발전의 활력이 1층 높아졌습니다. 올 들어 디지털과 산업의 융합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판매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8.7% 증가해 디지털 산업화의 진척이 빨라졌음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전국 기업의 디지털 기술 구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8.3% 증가해 산업의 디지털화 동력이 강화됐음을 반영했습니다. 전통산업의 전환 승격이 가속화돼 식품 제조, 의류, 제지업종의 판매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1.6%, 9.2%, 8.9% 증가했습니다. 신흥산업은 더욱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여 스마트 차량 탑재 설비, 드론, 로봇 업종의 판매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3%, 36.2%, 27.3%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기업의 혁신 투입과 산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국 기업의 연구개발 설비와 연구개발 서비스 구매액의 증가폭이 10%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혁신 산출을 반영하는 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지식재산권 특허 집약형 산업의 판매 수입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상무부가 4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그중 서비스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6% 증가했고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량질 서비스는 바야흐로 전 세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여 상반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12.8% 증가했고 서비스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5%에 달했습니다. 그중 개인 문화 및 오락 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수출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의 실제 가치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입경 관광의 열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관광 서비스 수출도 30% 이상의 비교적 빠른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8월 5일 오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와 기자회견이 북경 항천성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장륙, 무비와 장홍장은 지구로 귀환해 격리와 요양회복을 마친 후 매체와 사회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회의에서 소개한 데 따르면 목전 신주 21호 승무조의 심신 상태는 양호하고 근력, 지구력과 운동시 심폐기능이 기본적으로 비행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이미 회복 관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건강평가 총화를 마친 후 정상훈련과 사업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신주 21호 유인 우주선은 2025년 10월 31일 주천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돼 이륙했으며 이번 임무는 단일 승무조가 궤도에서 210일 체류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궤도 체류 기간 승무조는 3차례의 우주 요령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미세 중력 기초물리, 우주 재료과학, 우주 생명과학, 항공우주의학, 항공우주 기술 등 분야에서 대량의 우주과학 실험 및 시험을 완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승무조는 궤도에서 우리나라 유인 우주 공정사상 최초로 우주선이 우주 파편의 충돌로 귀환을 지연한 순간, 최초의 우주비행사 승무조 우주선 환승 귀환, 최초의 우주선 비행발사 등 역사적 순간들을 직접 겪고 목격했습니다. 인재는 혁신의 기본입니다. 제조업 대도시 소주에서는 현재 주요 산업 군체마다 이에 상응하는 대학 연구소의 연구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인재를 산업 현장에 투입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의 활력전국 조사 연구행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9시 소주시 체화지능로봇 혁신센터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훈련장 안에 할빈공업대학 소주고등연구원이라는 표식이 붙은 이 구역은 유독 눈에 띄어 수시로 기업 관계자들이 찾아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강도가 그닥 높지 않습니다. 호남은 데이터 수집 기업의 기술 책임자입니다. 최근 자사 훈련 시스템을 승격 중인데 로봇팔이 수술 수준의 정밀 조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방대한 기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체 연구 개발만으로는 비용이 높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최소 1년의 시간이 수요됩니다. 시장은 우리가 이 기술을 천천히 개발해 나가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호남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 할빈공업대학 박사후 연구원 왕붕홍의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단연간 디지털 트윈과 로봇 시각인지 기술에 전념해온 그는 로봇의 자주학습 추론을 통해 한 달 만에 10만 갈래의 유효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관성 바퀴 시스템을 연구해냈습니다. 수요가 있는 기업과 과학 연구 개발 역량을 갖춘 대학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주 제조업의 전형 승격의 핵심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현재 소주는 이미 선명한 과학기술 혁신 지도가 형성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오중구는 할빈공업대학과 손잡고 재화지능 혁신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업단지는 서안교통대학, 상해교통대학과 협력해 생물의학 및 신소재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단지는 청와대학, 절강대학의 우세학과를 집결시켜 광전자 산업사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진과 학생, 연구 핵심 인력이 직접 산업 현장에 투입된 셈입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 개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최고 수준의 대학과 대형 연구기관에 의존해 우리의 원천 혁신 공급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 연구원이 설립됐지만 기업들의 수요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에 소주는 현상 공모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해결해야 할 난제를 제시하면 정부가 연결다리 역할을 맡아 해당 분야의 대학 및 과학기술 혁신 인재를 정밀하게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기업의 지능형 용접 로봇 연구 개발은 중요한 단계에 처해 있었는데 용접부 자동 인식 등의 기술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구사항을 공고한 지 한 달여 만에 할빈공업대학 로봇 전공의 소규모 연구팀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학교의 기초혁신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을 터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기술 문제와 제품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훌륭한 협력사슬이 형성됩니다. 이 소규모 팀과 함께 할빈공업대학 소주고등연구원의 새로운 600여 명의 연구생들도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이들은 현지 50여 개 협력 기업에 단계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인재아파트, 연구경비 등 관련 지원 정책은 이들이 안심하고 생산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연구개발의 실제 수요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실제 과제를 수행합니다. 산업 수요가 있는 곳에 인재가 배치되는 법입니다. 현재 소주는 이미 국내외 200여 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혁신 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과학기술 혁신 인재가 30개 주요 산업 군체에 투입돼 약 10,000개의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청국이 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기업 신용 지수는 161.88로 기업 신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업, 전력, 열공급,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교육, 제조업, 수리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의 신용지수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5일 재정부는 향항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4기 150억 원의 인민폐 국채를 입찰 방식으로 발행했으며 구입 신청 배수는 4.67배에 달합니다. 이번 국채 발행은 5개의 만기 품종이 포함되며 발행 금리는 1.27%에서 2.24%로 부동합니다. 올 들어 재정부는 이미 향항에서 총 4차례에 걸쳐 595억 원의 인민폐 국채를 입찰 발행했습니다. 기자가 5일 퇴역군인 사무부와 금융감독관리청국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퇴역군인 창업대출금 총 75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퇴역군인 창업대출 잔액은 1,332억 원에 달하고 퇴역군인이 설립한 창업경영주체 도합 13만 9천 호를 지원해 퇴역군인의 창업 용자난을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중국 소비자협회가 공개한 소비자 신고 접수 상황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소비자협회 조직은 총 98만 5,928건의 소비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1% 감소한 셈인데 그중 56만 7,926건을 해결해 소비자들에게 4억 4,7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해 주었습니다. 국가림업초원국이 야생동식물 불법 거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농촌부 등 10개 부문과 공동으로 조직 실시한 청풍행동 2026 특별 단속 활동이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 6,300여 건의 야생동식물 관련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400여 개의 범죄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5일 첨령 3호 운반 로켓이 산동해양 린근 해역에서 동방해안 고분광 0102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두 위성은 고분광 원격 탐사 위성으로 AI 대형 모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질, 수중 부유물, 식생 작물 및 광물 감시 측정에 사용돼 농업,林업, 초지, 수자원, 광업 등 업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해구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남 섬 출발 면세 쇼핑 금액과 인원수 및 구매 건수는 각각 216억 원, 연인수로 311만 1000명, 1765만 3천 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7.9%, 11.9%, 6.9% 증가했습니다. 섬 출발 면세가 소비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한 태풍급을 유지하며 7일 동해로 들어와 화동 연해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일 장강, 강서 구간은 태풍 4급 대비 대응을 가동해 모든 출강 시항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절강 폭건 등 지역의 연안 어선들은 귀향 및 대피해 태풍 대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일 일본 정부가 국가정보국을 정식 설립한 데 겨냥해 일본 인사와 국제인사들은 이는 일본이 군비 확충을 시도하는 또 한 가지 위험한 조치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국가정보국을 설립하도록 추진한 것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런 기구는 새로운 특고가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전의 체제로 복귀하려 시도하는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태 지역의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미 갈수록 더 많은 일본 민중들이 큰일 일본 정부의 일련의 급진적 조치를 예를 들어 방위와 정보 등 방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헌법을 수정하는 등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평화에서 멀어지는 길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사람들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냅니다. 일본 정부의 처사는 착오적이며 우리는 이를 반드시 끝까지 반대해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존재야말로 지금의 지역 정세 가운데서 가장 불안정한 요소이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녀를 가능한 빨리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일본의 헌법은 과거의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하고 더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를 취지로 제정했습니다. 오직 이런 이념을 갖춘 인재만이 수상 직무를 담임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정보 활동은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 통치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오늘날 일본은 국가 정보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재차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헌병대는 체계적인 테러 작전으로 공포를 조작하고 반항을 진압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습니다. 저의 증조부가 바로 그중 한 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모든 행위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내각이 이번에 국가정보 기능기제를 강화해 동남아시아에서 광범한 우려를 유발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의 일부 정객들은 평화헌법 개정을 추동했는데 일본은 더는 모든 병력을 쏟아부어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정보기구는 일본이 전면적으로 군국주의를 추진하고 대외 침략 전쟁을 발동하도록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를 명기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을 파괴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일본의 일부 정객들은 줄곧 전쟁 후 국제질서의 구석에서 벗어나 음모를 꾸몄으며 일본의 재군사화를 한 걸음씩 추진해왔습니다. 국가정보국을 설립하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위 예산을 증가하고 군사 능력을 확장하는 움직임과 서로 맞먹습니다. 이는 일본이 군비를 확장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길에 존재하는 한 가지 절차이며 일본 수상의 언행은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머리를 쳐들려는 위험한 신호를 방출하여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유발했습니다. 5일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여정은 연설을 발표해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일본은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미화함으로써 침략을 재차 발동하기 위해서 정치, 군사와 법률적 발판을 한 걸음씩 마련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일단 선제 공격 능력을 장악할 경우 인류는 또다시 비극적인 참사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본은 전쟁 국가로 전환하는 속도를 다그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마땅히 경계를 높여야 합니다. 4일 미국 유선 텔레비전 뉴스망 CNN에서 여러 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군은 제고중의 5분의 4에 가까운 사드 요격 미사일과 절반에 가까운 애국자 방공 시스템 요격탄을 소모했으며 원거리 타격용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거의 절반이 소모돼 미사일의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4일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CNN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백악관 측은 미군이 대통령의 모든 전략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탄약과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4일 저녁부터 5일 새벽까지 러시아군이 정밀 유도 무기와 무인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 키예브시와 키예브주의 수송과 물류센터를 대규모 타격했는데 해당 시설은 중원거리 무인기 및 부품 저장과 생산 유통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5일 새벽 러시아 두라주 주장인 밀라예프는 러시아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와일드 베리사의 뚜라주 내에 있는 한 분류센터가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고 표했습니다. 5일 우크라이나 공군은 키예브 지역이 러시아군 측의 공격을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공부대가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 측의 무인기 98대를 격추하거나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미국 매체는 미국 정부가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는데 이는 브라질이 지난달 미국 국무부 관계자 2명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의 브라질 대사 후보자를 늦게 수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일 브라질 정부 측은 성명을 발표해 미국 측의 관련 행위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브라질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질책했습니다. 같은 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급으로 낮춘다고 선포하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의 브라질 정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4일 유럽연맹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거행하여 에스파냐 월경지 세우타 지역에서의 불법 이민 위기에 대응할 데 대해 상의 토론하고 또 미립국망의 단속을 위한 더 강력한 조치와 송환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일 에스파냐 내무장관 마라스카는 지난주 약 7만 2천 명 사람들이 마로크에서 세우타로 불법 입국했는데 그중 약 7만 명이 이미 송환됐다고 표했습니다. 4일 에스파냐 당국 측에서는 이번 불법 이민 위기로 최소 7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가 최근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 에스파냐 등 유럽의 나라들을 휩쓴 산불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31억 유로, 약 241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화재 피해가 심각한 프랑스 서남부의 지롱드성은 프랑스의 군수 및 항공 우주 산업의 중요한 진으로서 해당 주 상공회는 화재가 최소 4만 개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약 19,000개 기업들이 영업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매체는 또 화재로 인한 농작물 및 관광 자원 손실, 관광객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4일 영국 매체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국경보호국 관계자가 공개한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세관이 앞서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징수한 관세 중에서 약 1,000억 달러를 환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관계자는 환급된 금액이 트럼프 정부가 권한법을 인용해 징수한 1,650억 달러 관세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미국 최고법원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뒤를 바싹 따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세관에 관련된 환급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冷面”是中国朝鲜族最具代表性的饮食之一，朝鲜族祖祖辈辈享用它，世世代代传承它。朝鲜族冷面汤汁的鲜凉爽口是冷面可口与否的关键，也是各冷面馆区别的主要因素，所以素有3分面料7分汤之说。朝鲜族冷面的主材料是荞麦，荞麦面的香气会带给人愉快的好心情，滑溜筋道的荞麦面增添了咀嚼的乐趣。延吉冷面获得了中国10大名面的称号。在偌大的中国，冷面被评为中国10大名面，实属不易。这说明延吉冷面及朝鲜族冷面确实具有放之四海而皆美的独特魅力。冷面简直是天赐的美食，喝上一口飘着冰茶的冷面汤，顿时从爽口到爽身，身体的疲劳似乎一扫而光。再补充冷面中的牛肉片、鸡肉丸子、鸡蛋等优质蛋白质，那么全身的肌肉就会像充了电一样振作起来。吃上一碗冷面，就会唇齿留香，浑身清爽，精神振奋。